안녕하세요. 러시코리아에서 캠페인을 서포트하는 폭스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고통스러운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기술과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체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동물 대체 시험법을 촉구하는 제정안이 드디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온 휴메인 소사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PNR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는 저희 러시코리아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두 단체를 모시고 국내 동물 실험의 현황은 어떠하고 이 법안이 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와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람이입니다. 저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정책 제안이라던가 입법 활동, 구조 이런 여러 가지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NR의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PNR은 동물권 연구를 하고 있는 변호사 단체고요. 미국에 있는 동물권 옹호 변호사 단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HSI 코리아와 비슷하게 이제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입법 제안이라든지 동물권을 위한 소송 그리고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 동물 실험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험동물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발표 나온 것을 보면은 작년 2020년에 414만 마리 이상이 동물 실험이 되었다고 해요. 이 숫자는 보면은 매일매일 10,000마리 이상이 그렇게 실험으로 희생이 된 건데 하루에 매일매일 10,000마리 이상 이렇게 죽어간다는 게 사실 좀 숫자가 너무 커서 얼마나 다가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이제 실험동물 센터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동물대체시험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동물 대체 시험법이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말 그대로 실험을 동물로 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의 결과와 사람의 그 일치율은 60%에서 많으면 90% 이상까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대체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를 이용을 한다거나 사람의 신장이나 간, 뇌 이런 기능들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을 가지고 대체 시험을 하는 것을 동물 대체 시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실제 그 HSI에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에 76.9% 거의 대부분이 몰랐다라고 응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동물 실험 대체를 위해서 이런 연구 지원이 확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3% 정도가 공감한다. 라고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이 아닌 이런 대안적 실험 연구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81% 정도가 동의한다라고 응원을 보내주셨고요. 무엇보다 이번 국회에서 이 동물 실험 대체 방안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81.6%가 동의한다,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이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 법안은 동물 실험이 사용되고 있는 영역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든지 의약품 그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동물 실험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춘 법안이고요. 이 법안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콕팜, 즉 한국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부처가 많이 이름을 올린 것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 실험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약처라고 하죠. 식약처의 지원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다른 행정부라든지 관계기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방법이 개발이 돼도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식약처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부, 그리고 연구개발까지 지원을 해주는 과기부, 이런 중앙부처들의 참여와 그리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의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가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대체시험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실험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험실에 들어갈 때부터 동물이 아니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던가 시설, 이런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러시아에서도 그동안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 금지 이런 캠페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많은 캠페인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장과도 같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그리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입니다. 2012년부터 이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2015년까지 저희도 전국 매장에 걸쳐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요. 그 당시에는 동물실험 반대 엑스포를 통해서 동물실험의 잔인함과 동물대체시험 방법을 알려드리는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이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촉진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이 법안을 제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동물 실험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건 알겠으나 실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신약 개발, 이런 뭐 의료 관련해서도 실험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예를 들면은 뭐 식품 이런 쪽, 예를 들면 정말로 귀리 같은 그런 잡곡이라든지 뭐 천일염 간장,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에 대해서도 동물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물 실험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세정제, 뭐 소독제, 아니면은 페인트, 이런 제품들까지 동물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이 끝난 후에 우리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동물 실험이 끝난 뒤에 실험 동물은 이제 고통을 너무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하면 판단을 거쳐서 대부분은 안락사가 되고 있고요.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의 동물이라면 회복이 된 후에 입양을 보내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좀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도 안락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보내주신 질문에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동물 실험이 끝나면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동물에게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이상이 없는 한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국내에서는 실험을 했던 동물을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실험 동물의 그런 입양에 대한 안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더 많은 입양 신청 방법 관련된 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 대체 시험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현재 법이나 조례로 이 동물 실험을 금지시키는, 규제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조금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실험 동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제 실험 동물을 생산하거나 보급하는 것을 막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동물 실험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화장품에도 아직 동물 실험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이라든가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아직 그 법으로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안이 아직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화장품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에도 오랫동안 해주셨고 해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화장품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동물 실험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동물 실험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수치를 보면은 작년에 한 1,400마리 정도가 화장품에 의해서 동물 실험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실제로 좀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런 예외 조항들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보면은 소비자분께서 그러면은 러쉬 제품을 사면 어떻게 동물 실험 반대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금지한 것처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종결하는 것이 저희 러쉬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활성화하고 또 촉진하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러쉬 프라이즈라는 시상식입니다. 러쉬 프라이즈는 2년에 한 번씩 그 동물 대체 시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자, 신진 연구진, 또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치인이나 로비 단체, 또 홍보 캠페인 단체, 교육 컨설팅 단체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약 4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까지 상금을 후원하는 그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동물 대체 시험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펀드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구매해 주시는 그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가 모아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 한 번이 이렇게 큰 실전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쉬 프라이즈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러쉬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론 다른 질문들도 들어왔기도 하고 대표로 제가 물어보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러쉬에서는 굳이 어렵게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진보적인 방향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스카라라든지 제품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실험을 거쳐서 안전성을 검사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쉬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허브로 제품을 만드는 100% 베지테리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꿀이나 비즈왁스, 라올린까지도 사용하지 않는 95%가 비건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도 사람의 테스트를 하는 임상 실험을 거치기도 했고 2013년에 바로 이 러쉬 프라이즈를 통해서 수상한 그 맨체스터에 있는 엑셀러레이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서 그 시험관 내 시험 방법을 통해서 저희 완제품이나 원재료의 안전성, 효능을 검사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또 법조계에 계신 분 같기도 해요. 이 법안을 하나 제정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 법안을 준비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에피소드라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연구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빼고 모든 경상도까지 이렇게 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법안이 생긴다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게 과연 가능할지 이런 의견들을 모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구자분들께서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좀 이런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고,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는 한국에서는 어렵다, 아직 대체 시험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씀도 주신 분이 계신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소비자분들도 응원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변호사님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돌발 질문?
진짜 돌발 질문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HSI 코리아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법안 제정안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의 부분을 만드는 것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회의 조정을 거치고 저희들끼리도 많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되어서 이런 캠페인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서명 캠페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이 중요한 서명 캠페인은 러시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의 전국 매장을 방문하시면 스태프분들의 안내에 따라서도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러시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서명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매장에 있는 분들, 사무실에 있는 분들, 러시 모든 직원분들이 총동원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촬영팀까지 나와 있는데 러시에서 이렇게 동물 대체 시험을 응원을 하는데 진심인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저희가 뭐 광고나 마케팅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 철학과 신념이 담긴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고객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람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피피플이라고 부르는 저희 직원분들께서 가장 먼저 옳다고 믿는 이 캠페인에 공감하시고 본인이 믿기 때문에 또 진정성 있게 고객님들께 또 주변 분들께 알려서 서명이라든가 또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요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러시 캠페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많은 고객님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우리 모두가 캠페이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해피피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법안이 대체 기술을 활성화하고 또 현업에 적용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법안인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잔인하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이 끝마쳐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 동물대체시험법의 실제 사례와 우수한 국내 기술 편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